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34페이지 제3절 수면 관련 사례 연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인들의 가끔 자살과 관련된 어떤 뉴스를 보는데요. 이 자살은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면 수명, 인성, 식상 두 가지가 어떤 태극점이 되기 쉬운데요. 이런 인성이나 수원성이 보통 우리는 식상이라고 보는데, 인성도 식상이 과다하면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과 식상을 같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서는 격신과 격의 이성, 가신, 이 격신과 가신이 혼잡하거나 같이 없어지거나 같이 쇠약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어떤 수명을 논하는데, 자살의 경우에는 인성과 식상 위주로 보고 오행을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화는 소멸성인데, 돌연한 돌발적인 자살, 이런 경우, 계묘, 경신, 경자, 정축, 여기에서 격신은 신자 수국이 있고 경금이 투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고요, 축에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임수, 경신은 경금, 계수가 가신이죠. 계수. 항상 무엇이 가신인지, 격신의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그게 가신이죠. 그래서 기토는 계수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관에 있는 정화는 기토를 보호하죠. 임신년, 개해운, 수왕한 대운 임신년, 간명할 때 그 다음에 계유년, 자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이유는, 관사를 쓰는데요, 화를 쓰는데 식상이 와서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게 우리가 전식법이죠. 식상이 수원, 목숨 숫자의 근원 원자, 수원성인데, 이건 당연한 이치가, 왜 그러냐면 식상은 어떤 나의 정기죠. 정기, 수기, 그리고 재원, 활동이죠. 재성은 활동, 어떤 양명, 내 목숨을 기르는 거죠.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게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은 나의 수기, 정기를 발산하여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가 어떤 금전이나 이런 걸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멈춰버리면 재원이 멈추는 거고, 내 수기나 정기가 발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의 어떤 수명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을 수원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나를 보호하는 체인데요, 식상이 과다하면 인성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도 어떤 수명과 관련된 글자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함을 넘어서 과하면 귀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수원성, 어떤 양명의 근원이 되는 재성의 기초로서의 역할이 잘못되는 거죠. 식상이 이 귀신적인 역할을 할 때 생각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감상적이 되는 거. 식상이 태왕하고 제복이 없으면 갑자기 소극적이거나 감상적으로 변해서 자살해버리는 생각. 우리가 식상은 수기 뭐 이런 것, 우리가 나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 흔히 우리가 뭐 문학 상관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식상성이 어떤 나를 표현하는 거, 입, 언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식상이 과다하면 약간 멜랑콜리하게 변하기도 하고 갑자기 좀 센티해지고 이런 것이 식상의 역할이죠. 밑에 한번 제가 설명해 놓은 걸 보시면, 식상 임계수가 모두 있는데 식신 임수를 기뻐하고 상관을 꺼리는 경우 계수 상관이 제복을 얻으면 희신 임수 식신이 본래 육친성대로 아들, 육친을 보는 방법이죠. 어떤 육친을 볼 때 항상 기초상은 뭐냐면 성이 있고 궁이 있습니다. 성은 인연, 나와 인연, 정의의 깊이 이런 거죠. 사람 관계를 성으로 보는 거죠. 인간 관계. 궁은 그 육친의 자질, 품질. 그래서 나에게 조력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보는 거죠. 배우자궁이 희신이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장애가 없다면 배우자의 자질이 뛰어나고 나한테 조력이 된다, 이런 거죠. 여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8 예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여성, 병호, 가보, 병호, 병신, 555, 병정이 같이 왕하기 쉬운데, 5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를 취할 때 항상 거류라고 제가 많이 써놓은데, 거류. 어떤 것을 취하면 그 반대의 가신을 제거할 수 있는 기제가 구비되어 있는지, 이걸 거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화가 왕합니다. 병은 갑도 있네요.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정은 5 중에 있고 보호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병을 취하고 갑까지 있으니까 병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신 거고요.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보를 취할 때 생, 왕, 록도 포함되고요. 이 글자, 이건 본기니까요. 이것은 제왕지, 장생지, 고지. 이 중에서 우리가 주보를 취하고, 고 중에는 같은 오행이면 그것도 취하고, 진 중에 임수가 고신인데 개수가 지장을 했으니까 진은 임계, 미는 갑을, 술은 병정, 축은 신기, 이런 식으로 취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취하는데
신중에 임수가 장생으로 있어서 그걸 쓸 수 있죠. 그러면 병화를 제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격신은 정화, 용신은 지금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나 뭐 이런 건데 용신은 없는 거죠. 호의 용신은. 그다음에 청하게 하는 글자는 임수, 임수를 보호하는 글자는, 간목이 지금 설하고 있으니까 임수를 보호하는 글자는 경금이다. 목소리라고 하는 거야. 흔히 성대 이런 건 금이라고 보는 거죠. 금성. 이 사주에서 금이 희신인데, 금이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열악하죠. 뭐 화가 다 극하고 있고요. 임수가 금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성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지 않다. 홍등가 여성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사주팔자로서 사람을 품평하는 이게 뭐 어떤 분야에서는 필요하지만 사주팔자에 너무 매몰려서 이것을 항상 우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에 글자에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데, 실제로 어떤 이런 명조가 와서 그 문정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못하겠죠. 돌려서 뭐 이리저리 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건 한번 믿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원국, 새는 유년입니다. 1년째 유년. 그 다음에 대운의 관계, 대충을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원국에 있는 글자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 있는 글자면 반드시 도의, 운에서 오는 거니까요. 직접 작용하는 거죠. 또 그런데 대운에서, 이제 원국에 있는 글자가 대운에서 오면 대운의 글자는, 원래는 대운은 허자였죠. 그러니까 월에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역행해서 개, 오는 사, 개사가 초운인데, 이 개사라는 대운은 우리가 월의 기에서 추출해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허자죠. 그런데 그게 원국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대운에 있는 글자가 원국에 있으면 더 이상 대운은 허자가 아니고 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국의 영향을 발휘해서 원국의 어떤 글자를 돕기도 하고 영향을 감축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원국이 없는 글자가 대운에서 오면 그 자체로서는 허자인 상태고 일종의 분위기 조성 뭐 이런 정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기초는 되지만 직접 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형충해합으로 통해서 원국에 작용하는 그것은 이제 논의로 하고요. 원국이 없어도 바로 나오죠. 간합, 형충해합 등이 있으면, 그래서 작용을 일으키면 실자가 되는 거죠. 유년에서 오는 글자는 무조건 대운이나 원국의 생형충해합 잘 하게 돼요. 유년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실자인데, 그게 원국에 나한테 직접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이런 형충합해나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 139예제 임진 개축 을축 병자 자축 자진 병임 투개인 임계가 투간에 있고요.
병화가 있고 일단 진토가 있어서 좌측으로는 계속 합해서 합류를 하는 거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임수를 제거해야 되는 무토를 쓸 수 있으니까 개신 이렇게 됩니다. 주보 취용을 정확히 하면 그 다음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수 편인격에 살을 용하고 살효가 상생하고 금수에 속하니까 옛날 어떤 전통적인 권법 이런 거죠. 대운이 갑목을묘, 갑인을묘는 수를 설하고 병을 생하여 전황하게 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화, 목화 이런 것들. 사주팔자를 읽는 요령이니까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맹파, 건상비술이라고 이군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그런 맹인들의 어떤 사주팔자 간법을 정리한 건상비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간법에 기초해서 이렇게 보는 질병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는 뒤에 지금 쭉 질병론이 어디까지입니까? 대략 376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주보를 취하고 주보의 관점에서 어떤 조리를 보는, 그래서 몸의 불균형, 어떤 기의 불균형을 보는 그런 요령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팔자에 예를 들어서 경진, 기묘, 계유, 갑인, 임묘진이 있고 유금이 목하고 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비록 년에 있어도 진토가 있기 때문에 격신은 갑목, 용신은 임수, 이렇게. 그러면 을목은 신금으로 극하는데 기토는 어떠냐? 기토는 당연히 신을 도우니까 좋은 역할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원국에서도 지금 갑기합이 있는데요. 갑목은 왕하죠. 기토는 동주, 묘가 극합니다. 왕하면 류. 이것은 극설을 입으면 지나치게 쇠약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도 류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서 갑기합은 다 합류하는 거죠. 그런데 운에서 왔을 경우는 합류했던 것은 합거된다고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합주의 상태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반, 이렇게 하는데, 기반은 완전히 묶이는 거, 합주는 약간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합건은 없는 것처럼 가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운에서 오는 경우에 좀 그냥 원국에서 희신과 운에서 오는 희신은 다르다. 그래서 경금이 갑을 극할 수, 년이 시를 극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원래는 멀어서 극합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만
지지가 인묘진으로 이렇게 목방으로 방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도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명을 이제 보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 주보를 취한 거에서 채신을 보는 거예요. 수명은 채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은 신금과 임수를 보호하고 또 신금과 기토를 또 청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도 사용합니다. 기토는 개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신금은 신금은 을목을 제거하고 기토를 돕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의 수명은 신금, 임수, 간목, 기토, 거기에 경금이 투관해 있는데, 경금은 경금이 투관해서 간목을 극하고 있는 그런 기신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역량을 차감해 줘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금 계산해 놓은 걸 써놨는데, 신금은 월지가 충을 하고 있으니까 분수, 그래서 올해 그 묘의 절지, 급수가 없죠. 년에는 진토는 고지인데 이것은 년은 충이 없고 그래서 그냥 급수를 얻습니다. 6급. 그런데 묘진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목방이 있기 때문에 그 2급을 차감, 4급이 남죠. 연결은 년월과 일시가 연결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으로 연결이 되죠. 인묘진. 그러니까 신금이 인에 연결되어 봐야 절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금은 어떤 그 영향이 목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임수는 똑같이 월은 분수, 그래서 또 년에 신금하고 똑같이 고지. 이것은 임수는 진토가 신금과 똑같이 고지인데 임수 본기를 진토가 극하는 기신이죠. 진무토가. 그래서 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고지라고 해도 신금은 급수, 여기는 분수. 그래서 6분에서 4분이 되죠. 연결 급수는 없고요. 간목은 천간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1급을 그대로 얻고요. 월지충 하니까 분수. 그래서 6분에서 충하는 거 하나, 목방 하나. 그래서 빼면 4분. 년지는 쇠지죠, 쇠지. 그래서 쇠지인데 천과 묘진천과 인묘진 목방을 제하면 도로 0이 되는 거죠. 자, 인이 인묘진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의 간목은 목지니까 3급. 그런데 목방을 빼면 목방, 이게 방입니다. 방자. 2급. 기토는 천간에 또 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에 피급 되니까 분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합류된 1분. 월이나 년이나 연결 급수는 없습니다. 간목의 영향을 차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간목은 천간에서 1급, 년지는 분수,
진토는 인묘진 목방으로 변해서 분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원래는 관대니까 3이라고 하는 영역 3분, 목방을 빼면 2분이죠. 결과적으로 신금 4급, 임수 4분, 간목 3급 4분, 기토 1분, 7급 9분에서 경금 1급 2분을 차감하면 6급 7분, 67세 정도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급수법으로 수명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원법, 이것을 원국의 궁위에 적용하는 거죠. 년, 월, 일, 시 이 각 주에 한 글자당 9년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대운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유년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은 계산해서 남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또 계산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다만 내가 조리를 건강에 좀 유념하라고 하는 자극제로서 조언을 해줄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제 14번 계묘, 을묘, 정묘, 을사. 묘월, 을묘가 계수까지 있습니다. 간목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에 병화도 있고 경금도 있네요. 그런데 묘월은 화가 진기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체를 고려한, 체는 목다 화식의 지금 모습이죠. 그 목이 목다 화색, 그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아서 불꽃이 꺼지는 목다 화색이라고 하죠. 색자. 인왕신약한 사주입니다. 인왕신약. 수목은 음이인데요. 음이 극왕하고 화가 약하다. 양이 약하죠. 왜 수는 음이라고 치고 화는 양의 우두머리죠. 우리가 태극법에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선천적으로 수는 양은 화. 그럼 목은 소양, 양이 적은 거. 금은 소음, 음이 적은 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수목이 화금이 양. 토는 어디에 일까요? 여기가 되죠. 왜 그러냐면 토는 수를 극하는 거죠. 음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양에 속합니다. 후천으로 보면 그대로 수와 화는 불변입니다. 이것은 양. 근데 목은 후천에 와서는 화를 생하는 거죠.
여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는 목이 이쪽으로 옵니다. 금은 금생수,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죠. 수. 그죠? 후춘에서는 금이 쪽으로 갑니다. 어쨌든 이런 이렇게 오행의 음양을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자, 수목 원국은 우리가 원국은 선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행 수목이 음이 극강합니다. 그리고 화양이 약하죠. 이런 사주는 좀 뭐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다 그런 사주에 속하는 거죠. 당뇨는 아까 앞에 그 밑에 좀 혈액에 기인한 질병인 당뇨는 혈액에 기인한 질병. 수목금 음이 수목과 금 이것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못할 때 그게 양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당뇨 혈액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당뇨다 이렇게. 이 팔자도 목 그다음에 임자운 계유년 금수 신해운 금수 여기는 금 혈이 탁해지는 거. 그 다음 팔자는 계사 갑자 정사 이민 갑목 임수가 이렇게 서로 갑이 임을 설하고 있네요. 그러면 개수는 격신 청용신은 갑목 살인상생 주보에서 격을 붙일 때 이름을 붙일 때 주신 그다음에 보신 보신은 청용신을 의미합니다. 주로 청용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살인 상생이 되는 거죠. 부토를 취하지 않는 이유 병증 수목금 금수목이 모두 음양하게 작용할 때 이런 혈액과 관련된 병이고 그게 당뇨로 이어지고 그렇죠. 갑술 경우 신의 병인 격신은 정화고요. 청용신은 임수 그 다음에 임수를 호위하는 경금이 희신이 됩니다. 거류를 지금 주보를 취할 때 인오술 삼합 화국인데 왜 병화가 아니고 정화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운과 유년에서 희신운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격신을 혼잡하게 하는 그리고 해속 없는 경우 당연히 수명이 위태롭겠죠. 이 수명 계산법은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자, 제가 몇 가지 원국 암공암에 암공을 보지 않고도 제가 원국에서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경은 제로, 임수 2분, 간목
4급 2분. 여기 지금 간목은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경금이 첫 극에서 분수로. 저 같은 경우는 왜 4급 2분이냐면 경금이 극하고 있는데 병화가 경금을 극해서 간목을 구해주죠. 그리고 경금은 동주, 인, 오, 술, 동주의 경으로 또 화의 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무력하기 때문에 간목은 비록 화에 설을 당하지만 해수가 돕고 있어서 간목은 급수로 계산합니다. 지금 이 방법은 좀 다르죠. 임수와 경금이 얻는 영역을 계산하면 병화를 계산해 임수가 얻는 걸 계산한다. 병화가 혼잡하니까 월에서는 분수로 계산하는데 병화 6분, 정화 3분, 임수하고 1분, 차감 2분, 년지에 6급 해서 4급 인호술 2급 차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년월지에 국한하고 그 다음에 암공암위를 활용하는 방법, 원국에 드러난 글자의 급수를 계산하고 년월과 연결된 일시를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개로 가능합니다. 하민법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기해, 정묘, 계사, 갑인, 간목, 정화, 임수. 주보치 할 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는 충국이 앞으로 와야 되겠죠. 사유합금에서 갑을목을 충국한다. 대운과 원국이 간합을 하는 경우죠. 임술은 용신, 임수, 원국에서 용신, 임수죠. 정화도 용신인데 합류합니다. 이 정화가 합류되는 이유는 기토 때문에 합류돼요. 기토가 옆에서 바로 설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토가 제거되면 정화가 합류되지 못하고 합거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겁니다. 제가 급수계산 읽어보시고요. 갑 3급 3분 임 1분 정 1 임이 1분이고요. 정
기토 1급 엄밀히 계산하면 이렇게 원국에 있는 글자로만 하면 4급 5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급 5분에서 4급 7분이 나오죠. 그러면 45에서 47세가 수완이다. 제가 계산하는 설명드린 방법과 이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한우법을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계묘, 경신, 계묘, 병진, 신진, 수국이 있는데 묘진, 천이 있고 병화와 진이 동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 신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을 주신으로, 주보로, 주신으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경, 무, 계, 을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이제 읽어보시고요. 제가 써온 것 같아요. 을은 개수를 보호하긴 하지만 그것은 기토가 올 때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올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간, 격신, 경금하고 합하기 때문에요. 주보를 취할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기토가 없으면 을목은 천간과 간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격신, 용신, 계수를 설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용신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때 어떤 대운이나 윤회에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쉽죠. 그 다음 명조는 갑병이 격신, 용신이고요. 이것은 성용신.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을개병 시하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자, 무오운 정해년 무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토가 합류, 개수가 합거 이렇게 하는데요. 대운 유년의 글자가 합거되는 그런 그 설명은 별로 그렇게 썩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운에서 움직이는 글자는 일시적으로 어떤 그 활동이 멈춘 상태, 기반 내지는 그 합주 상태지, 뭐 합거해서 아니면 합류해서 가버리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합류나 합거가 아니라
합주, 해당 구간에서 작용이 약화되는 것이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 팔자도 을개병으로 취할 수 있죠. 예제 149 갑자, 갑술, 갑진을해. 진술충이 을목을 격신으로 취하지 않는다. 밑에 특별히 추가 설명할 필요 없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음기. 그 다음 이제 질병 사례 추가 연구라고 해서 제가 각 그 부위별로 머리 뇌신경의 질병은 목화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 전에 여기 제가 별표 해놓은 거 있죠. 과희이면 심장을 상하게 하고 과노이면 간, 이런 식으로. 오행과 우리 주변에서 어떤 볼 수 있는 현상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면 금오행이 조리를 잃은 거죠. 생각이 많으면 토.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거 비장이죠. 너무 좋아하면, 너무 슬퍼하면 똑같이 화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화가 어떤 그 돌발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면 조울증이죠. 이런 것들이 화기 때문에 심장을 상하게 하는 거죠. 놀라는 거, 노하는 거 똑같이 목이고요. 자, 팔자에서 과왕, 주기가 실한 것이 병증이죠. 넘치는 거. 과약, 주기가 허한 것이 병증, 허증, 실증, 허증, 실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뭐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376페이지까지는 계속 그 주보 취하는데 주의하시고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로 주보 취할 때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있는 부분은 제가 책에 잘 써놨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되어서 지루하시기도 하고 진도도 안 나가고 하니까 166예제 368페이지 한번 볼까요? 갑자, 계유, 임진, 신축. 이것은 유축, 금국인데 계수가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금을 취하고요. 계수를 설신, 그 다음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으로 호의를 합니다. 여기서 간목이든 간에 투간에 간목이 이게 임수가 오면 간목이 설을 하겠죠. 일간의 용신은 무토와 간목이 가능하지만 일간의 체형을 고려하면 무토는 취하지 않고 간목으로서 임수를 취하는 희용신입니다. 시신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길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169 경인, 무인, 병신, 병신. 경금이 주신이고요. 무토. 병을 제거하는 거죠. 병으로부터 아니면 임수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병화가 여기 뒤에 있어서 도리어 무토를 도울 수 있는, 그렇지만 병화는 배합상 희신 역할이 가능하지만 병화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아닌 것은 아니죠. 어떤 글자가 위치를 보아서 그게 희신 역할을 할 때 있고 귀신 역할을 할 때 있습니다. 희신 역할을 한다면 앞에 있는 게 좋죠. 뒤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제 176 신묘, 정유, 갑인, 임신, 묘유충, 신금이 투간, 정화, 임수, 정임합이죠. 정은 쇠합니다. 쇠. 임수는 좌지에 장생이 있고요. 이것은 약하죠. 쇠나 강은 합거되는 거고요. 약이나 왕은 합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거, 임묘. 그래서 격신은 신금을 쓰고요. 경금, 가신을 제거할 수 있는 청용신은 임수를 쓰는 겁니다. 제왕절개는 자녀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합정리 부분을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